안녕하세요. 3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4월 29일 수요일 4교시 역사 수업 시간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역사 선생님 김효준입니다. 네. 여러분들 벌써 우리가 지금 역사 수업을 진행을 한 지도 꽤 되고 있죠. 네, 뭐 선생님들의 하루 일과가 정말 다양하게 활동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을 해서 우리 6반 학생들 3학년 6반 학생들의 이제 조회 출석 다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거의 웬만큼은 영상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을 합니다. 특히 점점 영상에 대한 어떤 퀄리티를 높여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해져서요. 어느덧 이렇게 여러분들 영상 여러 개를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조금 더 무언가 새롭게 만들고자 하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조금씩 제가 우리 역사 수업 시간에 넣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 온라인 수업하는 동안에는 영상 잘 봐주시고요. 오늘 우리는 또 새로운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 정말 간략하고도 여러분들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영상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개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무리들 있죠. 개화파가 나뉘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 오늘 크게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 오늘은 따로 복습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습은 다음 주 정도에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화파가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개화라고 하는 무리들이 나뉘어지는 그 사건들, 바로 그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슬슬 각자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무리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지난 이모군란 있죠. 이모군란의 어떤 어려웠던 상황을 한 방에 정리시켰던 청나라. 이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입김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에 대한 정치 간섭이 점점 심화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야심차게 조선에서 준비했던 개화 정책도 큰 성과를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 마음은 조급해지고요. 뭐 개화 정책 잘하는 거 맞아? 야, 아무래도 옆에 나라한테 좀 부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보였죠. 부진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화를 할 때 청나라 혹은 일본 모델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속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개화 무리가 이제 슬슬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바로 천천히 하자는 온건개화파와 모든 건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그렇게 급진개화파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자, 천천히 하자고 하는 온건개화파,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비틀을 위해 쪼개는 뭐 급진개화파 이런 식으로 나뉘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 온건개화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온건이라는 뜻 뭔지 아시죠? 과격하지 않고요. 온순하다고 하는 뜻이죠. 즉 다시 말해 천천히 개화를 하자고 하는 주장을 하는 세력을 얘기합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으로는요. 왼쪽에 있는 얼굴 있죠? 김홍직. 그리고 오른쪽에는 김윤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은 조선의 제도, 그 다음에 사상, 뭐 유교와 같은 사상들 있죠. 이런 전통과 사상을 그대로 유지를 해요. 놔두면서
정말로 조선에게 필요한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데 완전히 받아들이지 말자. 우리 것을 꼭 지키자라고 하는 입장을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네. 자, 다음으로는 급진 개합합니다. 급진. 예. 급격하게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뜻이죠. 자,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뭐 비트에 비트를 쪼개고 쪼개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자 하는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예, 급진개합화 설명하다 보니까 제 말도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 자,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왼쪽에 김옥균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보시면 박영효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청나라가 조선에 간섭하는 것을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빨리빨리 발전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제도와 사상 모든 것을 받아들이자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온건개합화, 급진개합화를 좀 나뉘어서 여러분들 구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온건개합화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하고 친하게 지냈고요. 우리 급진개합화는 일본하고 친하게 지냈다는 거. 여러분들 급진개합화가 일본하고 친하게 지냈다는 거 여러분들 뒤에서 또 연관된 내용이 나오니까 잘 살펴봐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온건개합화, 급진개합화에 대한 어떤 구별하는 문제는 여러분들 뭐 중간 기말고사라든지 혹은 수능 시험이라든지 그 이후에 어떤 여러분들 한국사와 관련된 시험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잘 구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급진개합화가 일으킨 가장 큰 사건, 갑신정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갑신정변에 대한 우리 뜻풀이 한번 해봐야겠죠. 자, 먼저 갑신입니다. 자, 우리 갑신은 1884년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요. 정변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난리를 말하는데요. 쿠데타, 반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학생들 쿠데타나 반란이란 용어 아시죠? 예. 결국 갑신정변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이 1884년에 일어난 쿠데타, 반란을 얘기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신정변에 대한 배경 내용입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머물고 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이 굉장히 심해졌을 때 마침 좀 시간 지나고 나서요. 자, 베트남에서는 청나라하고 프랑스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이 청나라는 프랑스와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요, 조선에 있던 군대를 일부를 베트남으로 보내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 군대 수는 굉장히 줄어들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조선은 조금의 청나라가 덜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자, 일본하고 친하다고 했던 우리 급진개합화 기억나시죠? 자, 일본에서는 이제 이 급진개합화 세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가 진짜 뭔 일 하나 터뜨리면 우리가 도와줄게. 야, 우리 걱정하지 마. 야, 우리가 무슨 사이냐? 어? 우리 베프야, 짱친이야. 그러니까 급진개합화 우리만 믿어. 우리는 일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 힘을 얻은 급진개합화 이제 큰 계획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자, 마침 1884년에 우정총국이라고 하는 기관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 우정총국은 오늘날의 우체국의 조상이에요. 여러분들 우체국 뭔지 아시죠? 네, 우체국 택배, 편지 보내는 곳, 바로 우체국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우정국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축하 파티를 해야겠죠? 예, 파리피플을 모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우정국에 모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급진개합화는 이러한 틈을 놓치지 않고 우정총국에 불을 지르게 되는 거죠. 방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급진개합화는 이러한 혼란을 틈타서 궁궐로 향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자, 그래서 갑신정변은 이렇게 성공의 길로 가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 정권을 장악한 급진개혁파, 그 이후에 자신들이 그동안 생각을 했던 14개의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체적인 이 개혁안이 무엇인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큼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에서는요, 우리 청에 잡혀간 대원군 있죠? 이 대원군을 다시 이제 조선으로 데려와서 이제 조선은 청나라의 관계를 끊자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아래에 있는 국가가 위에 있는 뭐 아버지, 형님 국가한테 바치는 것들이 바로 조공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조공 바치는 것들을 없애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선을 자주국가, 뭐 다른 나라에 속하지 않고 스스로 정말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자고 주장을 합니다. 1조, 바로 이런 내용이었죠. 자, 두 번째에서는요, 문벌을 폐지하자고 합니다. 자,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자, 신분제를 없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에 따라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평등한 사회를 꿈꾸자고 했던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자, 세 번째로는요, 조세 제도를 개혁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조세라고 하는 것은 세금의 한 일종이에요. 자, 그렇다는 것은 세금 제도를 새롭게 바꿔서 백성들이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자고 주장을 합니다. 즉, 백성들이 정말 어렵지 않고 편하게 해주고, 자, 그들이 세금을 잘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였죠. 자, 그리고 세금이 많이 거치면요, 아무래도 나라가 좀 더 부강해지는 모습을 뭐 생각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라가 좋아지겠죠. 그런 것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는요, 국가에 해독을 끼친 탐관오리를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탐관오리라고 하는 내용이 몇 번 등장을 합니다. 탐관오리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그리고 부패한 관리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뭐 사기를 치거나 뒷돈을 빼먹거나 혹은 뭐 뇌물을 바치거나 이러한 관리들을 엄격하게 처벌하자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나라의 모든 돈은 돈을 담당하는 이제 국가 기구인 호조에서 담당하자고 말을 합니다. 호조. 자, 그래서 그동안 정말 이 돈을 관리하는 기구가 호조긴 했는데 여러 군데에서 관리를 했던 걸로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돈이 여러 군데로 막 관리하니까 뭐 돈이 새고 돈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이제는 호조라고 하는 곳에서 한 군데에서 다 이제 담당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조로 업무를 모으자고 주장을 했어요. 자, 이렇게 모든 게 다 계획대로 진행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던 급진개혁파. 자, 이제 권력 장악을 정말로 눈앞에 두고 있었고요. 이제 그들만의 세상에 다가오는 거였죠. 자, 그러나 명성황후가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또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조선에 남아있던 청나라 군대, 물론 그 수는 좀 줄어들었지만 그 힘은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난리를 진압을 하게 됩니다. 결국 급진개혁파가 일으켰던 이 쿠데타 반란을 막아낸 거죠, 청나라에서. 자, 그리고 급진개혁파를 도와주겠다고 했던 일본 있죠. 자,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 급진개혁파들 중 일부는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망치다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김옥균 같은 경우에는 자,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도망쳤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3일 동안
권력을 잡고 있었던 급진 개혁파 세력의 계획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네. 자, 이제 결과 부분입니다. 네, 이제 청나라는 과연 조선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과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예. 아무래도 또 도와달라고 얘기했으니까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간섭은 굉장히 심해집니다. 뭐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큼 진짜 그거를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 사람이 굉장히 그 도와달라고 한 사람에 대해서 힘이 더 세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여러분들 뭐 이제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서 이 당시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그리고 조선은 일본과 한성조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 조약 이름 진짜 많죠. 정말 많죠. 네. 조선 근현대사 부분은 조약이 엄청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 구별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역사 어렵죠. 예, 저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역사 어렵다고만 느껴주지 마시고요. 먼저 여러분들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제가 꼭 당부해드리고 싶네요. 네.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마침 갑신정변이 실패한 이후에 조선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 뒤에 일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반란을 일으켜서 그냥 나라를 혼란시켰다고? 야,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진짜. 안 되네. 예. 자, 그래서 사람들은 급진개혁파 세력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 공사관을 불태워 버리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요. 자, 마침 일본은 이러한 피해를 기회로 삼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정부에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야, 너희 물어내라.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불에 탄 공사관 수리 비용도 달라고 합니다. 자, 조선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 결국 배상금을 주게 됩니다. 슬프네요. 네. 그리고 청나라와 일본은 서로 텐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조선 땅에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그동안 소소하게 맞짱을 좀 떴거든요. 자, 만나면 좀 으르렁거리다가도 조금씩 맞짱을 뜨고, 예, 그랬는데, 자, 이런 맞짱이 결국에는 엄청나게 큰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을 걱정한 두 나라는 조약을 맺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텐진 조약이에요. 자, 청나라와 일본 두 나라는 먼저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하자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약간 좀 조선을 국경선 혹은 경계선으로 생각했던 것 같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만약에 조선에 군대를 보내게 된다면 미리 상대 국가한테 연락을 하고 그렇게 보내자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일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군대를 보내게 된다면 이제 청나라 정부에서는 일본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연락을. 그래서 같이 군대를 들어올 수 있게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후에 이 텐진 조약은 여러분들 조선 땅에서 엄청나게 큰 일을 저지르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내용 또한 잘 살펴주세요. 자, 결국 이렇게 3일 만에 실패한 갑신정변. 자, 어떻게 하나의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볼 수 있겠지만요. 여기 안에서도 의와 한계는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의. 자, 이 갑신정변은요, 신분제를 폐지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주국가를 주장을 하는 등, 자, 근대적인 나라, 좀 오늘날과 가까운 비슷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벌였던 최초의 개혁운동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런 개혁운동은 우리 아까 14개 중에 일부 내용을 좀 보면서 살펴봤었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 갑신정변, 최초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운동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근대적인 나라 만들기 위한 최초의 개혁운동, 여러분들 의의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나 한계도 있습니다. 이 한계라고 한다는 것은 그동안 급진개혁파 세력이 일본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했었죠. 자, 오히려 조선 사람들, 조선 백성들은 미리 이 사건, 이 쿠데타와 이 개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공감을 얻을 수 없었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런 공감이 없으니까 결국 조선 사람들은 이 급진개혁파 세력이 일본과 연결돼 있다, 일본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머릿속에 생각이 정리가 되니까 이들을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네, 여러분 좀 이해 좀 되셨나요? 갑신정변을 좀 간단하게 우리 배경서부터 결과까지, 의의와 한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개화파가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온건개화파, 천천히 진행하는 온건개화파,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급진개화파까지 살펴봤었죠. 네,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급진개혁파가 일으켰던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 1과는 다르게 역사 2는 여러분들 이렇게 사건들이 정말 촘촘하게 계속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 여러분들 정말 나름대로 여러분들 이해를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역사를 암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먼저 해주시는 게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용어는 사실 나중에 물론 지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흐름이 들어가는지, 어떠한 흐름이 진행이 되는지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듣듯이 접근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먼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부담스럽게 부담을 갖고 역사를 접근하지 말고요. 차분하게 그렇게 이야기 듣듯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갑신정변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을 조금씩 복습을 하면서요. 그 다음 내용들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역사 2 선생님 김효준이고요.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